자, 그러면 먼저 경기도 의료원 원장님이신 정일용 원장님께서 경기도 공공의료 현황과 및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제가 온 이유는 안성에 한경의대, 국립의대가 생겨서 어쨌든 의사정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그 의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옛날보다 지금 같은 의대 정원으로 지금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아까 임준 교수님이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의사 숫자가 조금씩 그래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왜 부족하다고 느낄까? 인구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구는 정체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급격히 이 의사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전문의 배출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의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전에 우리 선배들 중에는 일반의로서 그냥 개업을 하시는 선배님들도 있었는데 우리 때는 거의 이제 전문의가 정착돼서 모든 분들이 다 전문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의전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들의 어떤 전문의를 따는 나이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전문의를 안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문의로 구성돼서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지금 소아과 진료는 소아과 선생님한테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소아과 진료를 소아과 선생님이 이 감기 환자를 보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의사 아무나 봤어요. 단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라고 하는 신생아나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 갔죠. 그렇게 된 이유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GP라고 하는 일반이라고 하는 거가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문의들이 개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구조가 굉장한 비효율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피부 미용이나 성형외과 하는 의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전공을 갖다가 하는 데는 계속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은 부족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대 목동병원 사건처럼 신생아실에서 하면서 의사의 책임을 묻는 그런 것 때문에 중증도 높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의사들이 개원을 하는 쪽으로 되게 많이 빠지는 것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지? 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의사가 지금 있는 곳에 위치할 곳에 위치를 잘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 전체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방향으로 아까 임준 선생님은 실제로 공공의대나 국립의대의 정원을 늘리거나 신설을 해서 하는 거가 있지만 실제로 일부에 대해서는 진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일단 늘어나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런 필수 의료 아니면 지역에 천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고 그 의사 숫자가 부족한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을 채워주려면 옛날 방식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사는 절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그 지금 아까 뭐 120명이라 그러는데 아주대병원 차의과대학 그다음에 가천대 의과대학이 아마 그 한 40명씩 갖고 있으면서 그 120명의 의대 정원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대도시에 물려 있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물려 있고 사실 안성에는 별로 그 관련이 없는 안성 평택 아니면 주변에 사실 차의과대학도 중문의대라고 포천에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 성남이잖아요. 그렇듯이 다 그 대도시로 몰려 있고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 같고 분당 서울대병원도 성남에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고요.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9개가 있는데 실제로 12개의 진료권 중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9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성남시 의료원과 경기도 의료원 6개가 지방 의료원이고 거기에 그 지금 일산공단병원하고 안산의 그 근로복지공단병원이 그 참여해서 하는데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더 많은 지역 책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그 노인 전문병원, 평택에도 도립 노인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 노인 전문병원 6개, 그 도립 정신병원 이런 그 아니면 부천 시립 노인 전문병원 그러니까 시립병원도 있고 그리고 연천군 보건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저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성병원도 마찬가지를 느끼고 있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의료원 6개는 수원, 의정부, 파주, 그 다음에 아래쪽 한수 이남에는 수원, 이천, 안성 그리고 한수 이북에는 파주, 의정부, 포천이 있는데요. 다 200병상 내외의 병원이고 그리고 의사 수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그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지만 진료 기능은 좀 약한 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안성병원도 지금 옆에 그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실제로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 그 덕분에 굉장히 위기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그 임준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그 이 동의를 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안성 지역에서 500병상의 그 병원을 대학병원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인구가 18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그 대학병원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2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을 하는 거에 제가 그 고민을 했는데 안성병원 이게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대학병원을 만들 때 춘천의료원이 그 모태가 돼서 강원대를 설립을 했어요. 강원대 의대를 설립할 때 춘천의료원을 모체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새롭게 그 확대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성병원이 모태가 돼서 일단은 대학병원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더 갖추는 실제로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18년도에 신축 이전을 했기 때문에 300병상 규모인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그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건물 하나를 더 지어서
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같이 하면 실제로 그 이 병상 수를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그 너무 이렇게 그 이 크게 그러니까 병상이 확대돼 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을 느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뭐 그 준비를 못 해왔는데 고민을 했지만 뭘 갖고 할까 했는데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의사 증언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구체적으로 또 전문의가 부족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한경대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이 안성의료원을 토대로 해서 의대를 신설하면 어떨까 아마 이런 그 제안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그 기획처장님 발표하실 때도 나중에 병사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야, 저거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우리 임득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응급의학 과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성심이 된 지 저도 한 6년, 7년째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시기에 고민 좀 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고민 중에 할 수 있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있는 소위 응급의료 체계나 응급실의 모습 아니면 응급 환자가 어떻게 안성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성 지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이제 19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많지 않다는 거는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시군구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안성에서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제가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있지만 저 또한 다른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빠르게 응급처치도 해드리고 빠르게 진단을 내려드리기도 하지만 결국에 어떤 중증이라는 컨디션이 확인되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시간을 다투는 환자라는 그런 것들이 인지되었을 때 이 환자를 그럼 안성 지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사실 이런 얘기를 이런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다들 좀 실망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는 그러면 끝까지 나를 책임져주고 치료해 줄 의사가 없어? 그런 병원이 없어? 이렇게 생각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도 2년 전에 사실 제가 이제 뇌출혈로 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의식은 있었고요. 어떤 그런 뇌출혈의 증상을 경험하면서 119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근처에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성 지역의 의료 체계를 아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와서 우리 안성의료원을 이야기를 들자면 한 달에 한 1000명의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십니다. 그 중에 100명은 입원을 하게 되고요. 한 900명은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뭐 건강한 컨디션, 경증 뭐 이런 걸로 퇴원들을 하시게 되고요. 1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 그 중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량의 환자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서 후송이나 전원을 가게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 안성에 왔을 때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 제가 결정된 환자가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오라고 해요. 근처에 이제 안성 지역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30분, 40분이면 갈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는 뭐 근처에 헬기를 불러서 이송할 수 있는 병원들도 있다 보니까 한경대 아니면 안성 지역의 3차 병원이 언제 생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생기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에 그 응급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119에 전화만이라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그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코로나 전에는 갈 병원도 정해지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어떤 응급처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송을 해주는 소위 이제 구급대가 아니라 사설 이송단이라고 하는데 안성 지역에는 그런 사설 이송 업체가 운행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송단이 안성 지역에 대기를 안 하고 있고 전화를 했더니 한 2시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외부에서 오니까 이송 업체들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안성시랑 이야기를 잘 하고 시에서 또 도와주셔서 이송단이 이제 그 안성시 내에 있습니다. 그나마 출동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뒤에 사실 계속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환자가 이제 좀 안 좋아졌다. 물론 이제 간혹 있는 일입니다. 어떤 그런 응급의료 체계가 물론 조금 필수 의료과들이 자꾸 도망 나가고 안 하려고 하고 뭐 자꾸 무너지고는 있지만 그걸 책임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고요. 그런 병원들이랑 계속 접촉하고 우리 안성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파악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또 후송을 해서 전원을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계속 인지를 하게 되는데 만일 지금 이 토론장에서 누군가 한 명이 쓰러졌다면 이게 사실 이동거리 한 뭐 10분 내로 갈 수 있는 3차 병원이 수두룩한 서울에서 안 산다는 이유로 저희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다만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3차 병원, 대학 뭐 의과대학이 설치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안성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도 또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좀 두 축을 이루죠. 안성의 큰 병원, 안성 성모병원, 안성의료원 두 군데인데 거기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빨리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입원을 하든지 퇴원을 하든지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지를 확인을 받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초기 단계부터 환자 보호자분들이 당황을 하시니까 119가 갔을 때 우리 아빠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바로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 갑시다. 뭐 차가 막혀도 우리 아빠는 뭐 대학병원 갑시다. 이렇게 좀 그 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는데 또 너무 아프니까 근처 병원으로 빨리 가달라고 근처 병원으로 빨리 가달라고 이제 뭐 119 대원들도 일단 119 내에도 진통제랑 응급처치 약물들이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어떤 그런 허가를 통해서 119 내에서도 응급처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119 대원들이 이 사람은 더 큰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환자 보호자들이 그거에 안 따르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안성 지역의 지역 내 어떤 의료 체계가 사실 좀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입장에서 오늘도 지금 여기 끝나면 저녁 근무라서 또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또 서게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병원에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또 병원에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다만 저도 이제 안성에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 다 같이 좀 안전한 그런 시를 같이 만들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안성시 의료 체계, 특히 응급 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주제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대학병원이 여기 신설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희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허학범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죽산면에 있는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살기는 금광면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 토론자분들과 다르게 안성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서 느끼는 건 제가 전혀 잘 모르고 토론문을 썼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고 또 오늘 밤에 또 근무를 하신다는 우리 임득호 과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모르는 구조가 또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됐습니다. 방금 토론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제 뭐 제가 준비한 토론문이 있고 전혀 전문적인 지식을 알진 못하지만 시민으로서 겪었던 그런 뭐 상황들이나 기대 이런 것들을 먼저 토론문을 발표문을 준비해 주신 분들 글을 보고 느끼고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달 정도 전이죠. 10월 초에 안성맞춤랜드에서 진행된 바오더기 축제에 체험부스 운영을 위해 사전 신청 과정 그리고 선정 그리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이 많지 않아서 교대로 부스에 출근하고 관장인 저는 매일 부스 운영에 함께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매일 2명이 나와서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직원들의 휴일 출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는데요. 제 아이가 아파서 제가 나가서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저희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자원봉사 부탁을 해서 축제 참여와 기관 운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21개월 아이가 있는데 전날 밤 고열로 해열제를 먹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고요. 급기야 밤 늦게 열 경련이 생겨서 119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밤 11시쯤이었고요. 119 대원께서는 그 평택과 천안의 병원을 말씀하셨고 조금 더 가까운 평택의 병원을 결정하고 아이와 엄마가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못 간 이유는 저희가 이제 쌍둥이여서 한 명은 따로 제가 케어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는 다시 아이의 몸무게가 10kg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열이 좀 떨어지고 진정된 상황이 돼서 집으로 와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 하나를 데리고 평택으로 가서 아내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날로 상황이 마무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밝고 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밤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119를 불러서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또 고열이 나서 119를 부르고 또 이제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었습니다. 다행히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마치고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안성의 유아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구분 없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병원과 응급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안성에 사시는 어린 자녀를 둔 다른 분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열 경련 상황이 지속됐거나 힘든 상황이 이어졌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을 좀 쓸어내리게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밤 10시 이후에 발을 동동 구를 엄마 아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24시간 언제든 갈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인가 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성의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저는 환영합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에 따른 노력의 과정이라고 하시지만 오늘 발표를 통해 들은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먼 듯합니다.
관련한 특별법도 발의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민의 건강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과정을 하나하나 잘 밟아주시길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역 청소년들을 우선 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정된 지역의 공공의료 발전과 직접 연결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성에서 성장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재로 자리 잡고 안성에서 살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안성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를 설치하여 공공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에 앞서 먼저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주체인 대학생단이 그리고 이미 지역을 기반으로 의료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의료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지역 전문가들과의 협의체를 잘 조직해서 준비와 진행 과정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배웠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청소년 기관을 이용하고 자원봉사도 해주셨던 한경국립대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탁해서 토론회에 앞서 제가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좀 했어요. 그 설문이 뭐 제한적인 진행 여건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 전체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그 뭐 같은 전공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론회에 간다고 하면서 짧은 시간이어서 뭐 몇 명만이라도 얘기를 듣고 의견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순식간에 뭐 1시간 정도 만에 한 30명 정도의 친구들이 답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유되어도 좋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거의 대부분 그 학생들이 의대 신설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본인의 졸업 이후 설치될 거라 생각하면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안성 지역과 학교를 위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의대 신설 추진을 위해서 학생이 포함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80% 정도 해당하는 25명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협의기구에 직접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60%가 넘는 20명의 학생이 답을 주셨습니다. 학교 당국, 안성시 그리고 다른 분들 모두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설문에 참여한 재학생 한 분이 남기신 글로 이 학생들의 의견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교입니다. 비록 졸업을 앞두어 의과대학 추진 과정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게 되었지만 졸업생에게도 재학생에게도 나아가 우리 대학교에 오길 희망하는 신입생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발표 주신 주제 발표 관련해서 공공의대 특성을 살려 의무 복무 기간을 둘 텐데 기존 의대와 사립의대 졸업자들 간의 차이를 차별로 느끼지 않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모든 학생들이 의대 과정과 복무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잘 자리 잡도록 전인적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토론문을 썼는데 이거는 앞서서 임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이해가 또 되었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신설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나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촘촘히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신설 이후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에 있게 되기까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안성을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지점이 될 수 있고 안성이 기회의 땅이 되고 한경국립대학교가 지역에서 더 자랑스러운 곳이 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더 행복한 안성이 되길 기대하는 지금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앞서 임득호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전문가 입장에서 이 의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응급 의료 체계에 관련해서 실제적인 시민으로서의 그 체험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의대가 우리 한경국립대에 신설되게 되면 그 지역 인재 양성에 좀 힘써달라 이런 당부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정 안성시 간호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직으로는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시장님. 네. 저는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요. 경기도 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에 20년간 근무를 하고 대학으로 온 지 11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예전에 도의원으로 계셨을 때도 제가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만 국립대학이 의대와 간호대 관련한 대학이 없다. 경기도 도립대학이 없다. 전국적으로는 그 도립의 강원도 도립대학, 충북 도립대학이 다 있습니다. 왜 유난히 경기도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료 인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간호사를 못 뽑아서 고민했었고 이런 적이 많아서 우리 간호사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 또 제가 좀 계획을 해봤던 게 저희가 경기도 의료원 원장님 와 계시지만 의료원하고 저희 대학은 MOU를 맺고 있고 그러면서 거의 실습 기간을 다 지금 의료원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의료에 몸을 담고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경대가 공공의대를 개설하겠다 이런 부분에는 정말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신 입장에서 여기 국립대학병원이 개설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안성이라는 곳이 인구가 아직 많지 않고 19만 정도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국립의대가 공공의대를 개설한다라는 것은 정말 박수를 쳐야 되고 누구나 다 염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특히 안성에 국립한경대가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한경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염원하고 박수를 쳐야 되지만 만약에 국립대학병원이 안성에 들어온다면 지역 주민들은 무지 좋습니다.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성이라는 지역의 인구 대비 병원 수가 지금 종합병원 이상, 급성기 종합병원 이상이라 그러면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안성 성모병원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안성병원 이런 데는 있지만 거기는 주로 정신과가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요양병원은 지금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또 문 닫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 근교에 동탄성심병원도 한림대 동탄성심도 멀지 않고 당국대 천안병원도 30분 거리면 갈 수 있고 그렇다면 국립대병원을 지어야 할까? 저도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간호사이고 의료인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여기다 공공의료기관의 연계성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담았습니다. 그거는 안성병원 2018년도에 지었고 오히려 공공의료기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부속병원화를 시키시면 훨씬 더 접근성이 나아지고 지역사회에서 지역보건의료가 우리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전의 의료가 임상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1차 보건의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재택의료라든가 지금 모두 다 바뀌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4학년 졸업하는 거에 프로그램 합성과 자체가 지역사회 기반이에요. 모든 애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 지역사회 기반의 아이들에게 지식을 갖추고 그 아이들이 4년간 전문 지식을 배워서 간호사로 나가야 되는데 지역사회 기반에서 가려면 안성이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공공의료기관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오히려 국립한경대가 오히려 공공의대를 개설하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는 게 국비도 아끼면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방안이면 어떨까라는 게 저는 제 소견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을 기르다 보면은 대부분 다 아주 대학병원 가려고요. 먼저 가는 데가 빅5예요. 그럼 빅5는 아무나 못 갑니다. 의대를 개설해도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학에 남는 것도
성적이 좋아야 남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수도권으로 집중하려고 그러고 지역으로 남으려고 안 합니다. 그게 추세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올라갔다가 본인이 경험해서 힘들면 3개월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안성 성모병원에 이주한 원장님한테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감사하냐면 교수님 나이 들어도 좋으니 보내주세요. 교수님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이라도 받아줄게요. 저희 병원에 보내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지역에 돌아올 때 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있구나. 내가 가서 의료로 봉사할 수 있는 뭐 당연히 급여는 받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 지역 발전에 정말 안성이 제가 지금 거주는 안성이 아니지만 제가 안성에 온 지는 2015년도부터 지금 안성에 이제 대학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라든가 이 두 기관을 함께해서 보건소랑 해서 연계해서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한 번쯤은 더 고민하시고 병원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776억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100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1, 2년 안에 병원 짓는 거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한병원협회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국립환경대가 의대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병원장님 생각은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 병원 쉽게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병원장님들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 발표 자료 보니까 우리 처장님이 열심히 뭐 예산도 뽑아 놓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성 지역 사회도 한 번쯤은 뒤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의료원을 활성화시키고 또 환경국립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요. 경기 이남에서의 국립대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 이남의 지금 병원은 아주대병원 경기도 남부에 있죠. 분당 서울대는 서울대에서 파생되는 전문 의사들이 와 있다 보니까 저희 의료원들은 분당 서울대랑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오히려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립환경대가 정말 국립의대를 짓는다라는 거는 안성 시민들도 환영하고 저도 의료인으로서 환영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공공의료기관을 연계성을 지어주신다면 앞으로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립환경대 의대를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안성시 간호사회에서도 의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도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 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그 우리 의료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원하고의 긴밀한 이 협조 내지는 의료원을 바탕으로 해서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안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이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공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주면은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김예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님께서 의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패널 분들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의사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의사 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제 OECD 국가들 대비로 해서도 부족한 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역별로 살펴보면은 일단 1차 의료에서도 의사가 부족하고요. 병원 내에서도 의사가 부족합니다. 아까 확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차 의료에서는 이제 애들이 아파도 저녁에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아청소년과 같은 영역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예전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의사로서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 하는 가슴이 뛰게 하는 분야라고 했는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개원을 했거나 혹은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 이대 목동 병원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의료 사고 부분은 더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원가로 많이 이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소아청소년과라든지 뭐 이제 산부인과 혹은 이제 뭐 흉부외과 여러 가지 전공 과목을 전문의를 취득을 하셨더라도 GP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미용 성형 분야에서 활동을 하려고 다시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어떤 일정을 다녀왔냐면은 지금 현재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 40개 의과대학의 현장을 일부를 가고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증원을 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임상 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포텐셜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거기서도 가장 문제인 것이 교수님들이 많이 빠져나가신다. 기초의학 분야가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데 증원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정부가 좀 신중하게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증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패키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일단은 의료계와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상 체계랑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수 의료라고 하는 영역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소신 있게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전반적으로 형성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큰 비전 하에서 의사 인력의 증원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경기도 지역에 국립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 영역이 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저희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립대 병원의 경우에는 당초에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을 복지부로 이제 소관을 이관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소위 말하는 빅5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여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국립대가 아직 부재하고 안성병원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안성 성모병원, 안성의료원 같은 병원들이 있기는 하여도 이제 국립대가 있으면은 더욱더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 영역에서 더 중추적인 역할을 안성 시민들에게 좀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을 조성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병원을 국립대 의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배후에 있는 병원을 같이 설치를 해야지만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양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상대적인 의료 취약지 여부라든지 혹은 현재 병상 수가 좀 과잉이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책 기조가 병상 수를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이제 감축하려는 정책 기조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경기도 지역의 병상의 분포가 적절한지 잘 배분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병원까지 설립을 하면서 의과대학의 신설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는 현재 일단은 의사 인력이 일단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늘어날 수 있도록 의과대학 현재 있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일단 확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안성시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그 지역에서 좀 정주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좀 여건이 형성될 수 있게끔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제 그 한경대학교의 국립대 의대가 당장 신설되겠다 혹은 병원이 바로 지어지겠다라고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천에서 얼마 전에요. 이런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또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인천 지역에서는 제2인천의료원을 개설하겠다라고 그런 거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꼭 국립대 인설이 아니라 인천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안성에서 20년 동안 의료협동조합을 하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안성시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보라입니다. 우리 발제하신 두 분 그리고 또 토론자로 수고해 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사 인력이 지역적으로도 불균형하고 그다음에 의료의 현장에서 진료 과목별로도 불균형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시면서 실제로 그러면 국립대의 의대 신설 경기도에는 한경대밖에 없으니까 안성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 의사 부족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성에 있는 국립한경대학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 특히 경기도의 의료 부족 문제, 경기도에서도 동부권하고 그 수원 이남의 남부권에서 생기는 인력 부족의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필수 의료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의료원 중심의 보건소, 공공의료원에 생기는 의사 부족 문제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좀 분명한 목표가 제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신설되는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의과대학에서 증원하는 거하고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나 차별성들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 기반한 의사 양성의 목적을 조금 더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논의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 수련 과정에서 필요한 병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도 저는 이게 국립대학이 안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성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설립한다고 하면 인구가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병원을 더 세울 것이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경기도 의료원장님이나 그다음에 간호사협회 회장님도 이제 좀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으로 안성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의료 수련을 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확장될 때는 경기도에 지금 현재 부족한 것들, 제가 알기로는 소아 전문 병원도 없고 재활병원도 경기도에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재활장애인 쪽에
병원을 좀 환경대에서는 특화해서 가겠다 이렇게 저는 발표를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성에 있는 안성 근교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만을 위한 진료 의료기관으로 이제 보고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오게끔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하방시킬 거와 관련된 고민 속에서 너무 경기도에 집착하지 말고 이 문제도 저는 지금 중부 내륙 지방의 중심에 사실은 안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근에 있는 뭐 평택, 뭐 이천, 뭐 여주, 광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뭐 진천이라든지 장어원 이렇게 중부 내륙권에 있어서의 의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안성이 중심이 돼서 좀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확장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백원 교수이자 평범한 안성시민 유성건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를 쭉 들어봤는데요. 너무 안성시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공의료대를 신설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 견해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400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국립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소재한 환경국립대에서 국립의대를 신설 추진한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안성시 환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 시민공청회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 타 지자체나 언론사, 정치권에서 보았을 때는 자칫 생각이나 해석과 판단에 오류를 줄 수도 있고 실제 이 일이 안성에서도 논쟁에 휘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국립대 의대가 설립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건소와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우선적으로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나 홍보의 헤드라인 제목을 1,400만 경기도민의 기초 생명과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는 경기도 유일의 환경국립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라고 반드시 공공이라는 단어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 안성 시민만을 위한 공청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에도 경기도민 공청회로 해서 경기도 의료원이 소재한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6개 병원 관계자들과 해당 도민들도 오늘 함께 자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기초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고질적인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취지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서 경기도 유일의 환경국립대에 공공의대와 무속병원이 반드시 설립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예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취지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취지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만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경기도 전체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최희영입니다. 안성 시민이고요. 제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성에 국한된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은요. 지금 다음 주에 저희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법안도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 소속이고요. 내용은 지역의사제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한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단지 우리 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거여서 아마도 조금 희망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쉬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안성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그리고 국민이 안전한 우리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 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오를 반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같은 의료원인 간호사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욕심은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선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 언론인 클럽의 김경훈 기자입니다. 간호사 협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의과대학이나 병원 의사 수 부족은 알겠는데 간호사 인력은 어떤지 좀 현황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간호사 인력도 지금 사실은 유효 간호사 인력이 거의 50%, 한 40몇 프로에 육박하고 있어요. 면허를 따고도 임상 현장이 힘들어서 다들 우리가 이제 간호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3개월만 버티자. 3개월 못 버티면 6개월만 버티자. 그 다음 또 1년만 버티자. 1년 버티고 나면은 이제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데 지금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그동안 몇 년 전까지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뽑고 미리 또 대학병원에 취업한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또 그냥 파트타임으로 가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코로나 겪으면서 간호사들이 병원을 안 나가고 있어요. 또 병원의 간부자님들 만나보면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는 보험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동. 그래서 거기 병동에는 간호사 몇 명당, 의사자 몇 명당 의사 몇 명에서 인력 비율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민간 병원들까지도 모두 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하다 보니 그 인력 확충으로 인해서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간호사 정원도 지금 10,000명으로 늘린다. 이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에서 늘리기만 하는 게 상책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인력이 부족한 거는 맞지만 또 잠자고 있는 장롱면허라 그러죠. 유효 인력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간호사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호인력 센터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인력에 대한 활용을 다 못하다 보니까 간호사 정원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정원을 교육부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매년 주고 있습니다. 매년 700명, 500명은 보건복지부가 인력 산정을 해서 교육부를 주면 교육부는 전국 간호대학으로 뿌립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대부분 다 쪼개가지고 가지고 가지만 이번에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강원도에 계시는 대학 총장님들께서는 간호 인력 증원을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왜 합의를 했는지 알아봤더니 아이를 안 낳잖아요.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이고 지금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른데 지방은 이미 대학들이 학생을 못 뽑아서 문 닫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간호 인력 늘리겠다라고 하면 아이가 없고 학생이 없는데 간호사를 그 학생을 뽑아서 그 학교의 그 시설 장비만 투자하는데도 돈이 만만치 않아요. 의대 간호대는 예산이 일반 대학 개설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 운영해야 되는 돈도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총장님들은 우리는 간호대 증원 안 한다. 딱 해갖고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간호사가 부족한 건 맞지만 제가 바라보는 거는 계속 증원만 할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유료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뭐 그동안에는 태움이니 뭐니 이래서 간호사들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간호사들의 태움이라기보다는요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 고생했다고 간호사 일변 돌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귀하게 지금 떠받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어쨌든 후학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증원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따끈따끈한 데가 보건 관련 대학이라서 아마 계속적으로 지원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건 맞습니다. 왜? 잠자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간호사가 충분하게 돌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지역사회 기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완전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고 다 전국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요. 또 지역사회 통합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만들어서 구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되게 크게 잡히는데 지역사회 간호사들 부분도 앞으로도 또 인력 부분이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국립환경대가 안성이 있기 때문에 안성 이렇게 접근해서는 될 것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기도의 전체 발전 전략,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관심을 가져야죠. 네. 그래서 경기도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도립국가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도립부에서 공공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도립이 없지 않습니까? 종합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원대도 이제 국립이고 전남 그렇죠? 순천, 목포도 국립이고 다 이제 국립이 하는데 문제는 그 국립이 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립이라는 게 지역의 방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국립대가 한다면 경기도의 발전 전략 속에서 환경국립대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논의돼야지 그래야지 어떤 정치적 또는 정책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지 그냥 의과대학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학생들 좀 점수 높은 애들 좀 올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공공의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자기 설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관점 속에서의 국립환경대가 이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양성한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비전들이 있어야지 정말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병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은 반드시 부속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병원이면 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병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협약만 맺으면 되느냐? 협약만 맺어서는 안 되고 이름이 붙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안성이 만약 교육병원 역할을 한다면 국립환경대학교 안성병원, 교육병원이 안성병원이라는 타이틀이 달아야 되는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평가 기준이 임상교수 85명이 환경대 소속인 임상교수죠. 교수 85명이 안성병원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전문의가 85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안성병원에, 교육병원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100명 정도의 전문의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서울의료원에 근접한 수준, 서울의료원에 근접한 수준의 전문의, 서울의료원이 한 120명 정도 전문의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규모, 그래서 3차는 아니지만 충분히 3차에 해당되는 중증도에 있는 환자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물론 아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기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겠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중증도 높은 암 환자에 대한 처치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중증도 있는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2.5차 또는 포괄 2차 정도에 있어서의 종합병원을 안성이 그리고 교육병원으로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상교수 85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500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최소 500병상이.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별도의 국립대학을 병원을 설계하면 좋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750을 얘기하는데 병상당 대학병원을 설계하려면 7억에서 10억 정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병상에서 800병상, 800병상급은 돼야 되는데 800병상을 만들려면 3,500억에서 5천억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지부의 문턱을 절대 넘을 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병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현재 안성의 의료원들을 그런 교육병원으로서 그리고 법률도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경기도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는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그런데 서울 문제랑 경기도 문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이 매스컴에 나올 때 보면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나누는데 서울과 기서울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총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두 분 발제하신 분, 또 5분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또 플로어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뒤에서 준비하신 우리 직원분들께도 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침으로써 오늘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